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시행되는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 방송을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모니터 메인보드가 나왔어요. 그때는 정확한 고장 사유를 몰랐는데 모니터 메인보드가 나가는 고장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모니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 부산이 휴장이었죠. 서울과 제주만 시행되었는데 제주만 시행했던 금요경마 결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토요경마, 일요경마를 갈수록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일요경마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 우승 마필들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는데요. 특히 식경주의 썬더호스를 과감하게 놓고 좀 배당까지 한번 불러버리는 그런 공략을 고려했었어요. 고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슈퍼블루문이 제일 안정적이다 라는 판단하에 2번을 놓고 들어갔거든요. 탐나 최강자가 중간에 끼면서 2팔 막건이 1-3차게 머물고 말았습니다. 2팔 막건이 복연이 40배가 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배당 한 후반 정도가 나온 것으로 40몇 배 정도 나왔어요. 복연만. 8번을 놓고 공략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이제 서울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휴장을 앞둔 서울 경마장, 저마다 이제 상금벌이에 좀 욕심을 내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 마필들 가운데 진카 제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마필들, 그 마필들 잡아서 이번 주는 지난주 아쉬운 부분을 반드시 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우수 마필들이 지금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별 체크해 놓은 마필들, 이 마필들 가지고 항구라 해야죠. 휴장 앞두고 칼 갈고 나오는 마필들 이기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제주가 휴장이고요. 부산과 서울만 시행을 합니다. 금요 경마는 부산 14개 경주, 그리고 토요 경마는 서울 9개, 부산 4개 경주가 부산 5개 경주가 시행됩니다. 일요 경마는 서울만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전장 1, 2라운드 초반부에 여기서 자금을 좀 불리는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좋은 내용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기고 금요 경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라운드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좀 화끈한 환수를 노리는 경주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화끈한 환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많은데요. 부산이 지난주가 휴장이었거든요. 이 휴장 기간 동안 칼 갈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나올 겁니다. 화끈한 환수가 좀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금요 부산은 조심해야 될 분위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첫 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000m 8회. 자, 최단거리 그리고 출전 두수도 8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촐한 흐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금요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이세마 경주예요. 자, 이 이세마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벌마의 강자가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아쉬운 3위에 머물렀던 모습을 출발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날도 스타트 좋았거든요. 스타트 좋았는데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 아쉬움을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출발지 2점을 살려서 완벽하게 털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 3번 홀디니케, 2번 소파워풀인데, 이 소파워풀이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벽 훈련을 통해서, 휴장 기간을 통해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인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내용과 훈련 시의 걸음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마필 가운데 한두가 소파워풀이에요. 여기에 이 소파워풀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이 두 정도 주행심사와 훈련 시의 모습이 갭이 아주 큰 마필이 존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확 달라진 이세마 레이스. 이세마 경주는 이 걸음 변화, 전력 변화가 큰 마필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선택은 뚜렷한 변화를 보인 마필 노리고 들어가면서 첫 경주를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라운드 먹고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연타석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선택, 그래프가 뚜렷한 강마가 없어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믿고 공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휴장기간 동안 아주 돋보였던 이 네 마필 가운데 가장 돋보인 축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축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압축 정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적중이 유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픈 인기만 걷어내고 복병 한두까지 끼워서 깔끔한 정리 가능합니다. 2라운드 휴장기간 동안 칼 갈고 나오는 믿고 가는 축, 그 믿음의 축을 현장에서 놓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강구도의 전력이 조금은 우세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만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번 경주. 자, 먼저 캐러킹이란 마필입니다. 캐러킹 약간 끌리는 습성을 직전 경주 보였어요. 끌리는 습성을 보이긴 했는데 이 마필은 경주를 거듭할수록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주, 그리고 두 번째 경주, 세 번째 경주 계속해서 뛸 때마다 변화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캐러킹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3번 파이널 히트, 역시 그래프에서는 좀 밀립니다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복병 역할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닥터크리스는 이강구도 바로 다음 있는 마필인데 공략권에 빼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훈련 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벌마의 강자와 병합을 하면서 외곽에서 길게 넘어설 정도로 닥터크리스의 완성도는 아주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 이 6번과 7번 두 마필 가운데 축마 선정이 일단은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마필 중 스타트 능력에서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서부 갬블이 개인적으로는 중심, 스위트벨은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6번 서부 갬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훈련 성과 높은 9번, 1번, 3번 요 정도 선에서
압축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한두 정도 지워낸다면 깔끔한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3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스투카와 브라운 루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의 스투카 경주력은 단연 돋보이는 그런 경주력이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너무나도 최적 전개가 나왔죠. 너무 깔끔한 전개가 나왔고 최적 전개가 나왔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그런 전개가 아니라면은 좀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스투카 직전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내측 최적. 윈드로즈가 스타트는 잘 받았습니다만 스투카가 윈드로즈보다 더 내측에서 편하게 갔어요. 직선 접어들자마자 바로 뚫고 나오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고, 그리고 결승선상에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스투카. 자, 이게 브라운 루키는 역시 직전 경주 1번 게이트를 달았습니다만 스투카만큼 레이스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후미로 밀렸다가 직선으로 올라오는 힘을 보였는데, 경주 내용상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브라운 루키의 경주 내용이 스투카보다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레이스가 꼬인 와중에 종반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두 마필 다 외곽으로 밀린 상황이라면 저는 경주에 대처할 수 있는,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브라운 루키가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두 마필 기량, 스투카의 오름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브라운 루키를 조금 더 강하게 보고 풀어가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브라운 루키.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 다수의 마필들이 있죠. 가능한 마필들이 다수 있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마필은 한번 노렸던 원웨이, 최근에 입생했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직전 경주는 늑발로 완전히 레이스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라면은 원웨이는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입니다. 자, 이게 타우루스킹 악벽이 관건입니다만 사이즈는 좋은 마필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입니다. 서부 캡틴 정도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브라운 루키, 스투카, 이강 구도가 돋보이는 가운데 브라운 루키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이번 경주 압축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이번 5라운드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이번 경주도 이강 구도가 조금은 더 눈길을 끕니다. 글로리 알파와 승천하는 해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경주거리 1600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승천하는 해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1600에 대한 이 검증의 능력, 그런 측면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너무 무기력했거든요, 이날. 1400을 뛰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글로리 알파가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승천하는 해보다는 글로리 알파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강 구도 가운데 오히려 글로리 알파에 좀 더 무게를 실어두고, 도전 세력들도 다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이 헤비듀티가 힘에서 앞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략 대상으로 눈길을 끌고요.
또 훈련의 성과, 공백 기간 동안 마필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9번 바빌론 폭스도 반드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글로리 알파 체크, 5번 헤비듀티, 9번 바빌론 폭스. 제가 체크해드린 이 3두를 공략권에서 반드시 포인트 삼아서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나이스 버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마필입니다. 강력한 상대로 이제 천하지유가 꼽히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선두 경합이에요. 선두 경합 4번, 9번 빠른 마필들이 나이스 버디, 천하지유 이런 마필들과 함께 선두권에서 난타전을 펼칠 수 있는 형국이거든요. 태양어뜸도 가세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스 버디가 55.5까지 올라간 이 부담 중량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불안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에 보내놓고 외곽을 따라가는 전개를 풀어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꼬인다면, 자,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나이스 버디가 선행마 외곽 딱 2선에서 깔끔한 전개가 나왔어요. 아주 깔끔한 전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런 깔끔한 전개가 나올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봤더니 2선에서 막힐 우려가 있다. 안쪽에서 지금 로드 투 스프링이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이면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 선행 장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그 뒷선을 1번 천하지유, 5번 나이스 버디가 물고 딱 나올 텐데 200m를 지나는 시점부터 밀고 나오는 마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이제 로맨스 블루. 로맨스 블루가 외곽에서 밀어붙이며 선두권을 빠르게 압박하는 그런 전개, 밀고 선행까지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선행마 외곽에 딱 붙여두든지 그런 전개를 하면서 아마 경주 중반 전개에서 상당한 변수의 중심이 될 거예요. 로맨스 블루. 이 로맨스 블루의 존재가 이번 경주 나이스 버디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나이스 버디 15군데 올대가리 나이스 버디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 배당 매력도 없는 말인데 그렇다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전개가 물론 등짝이 좋아서 이런 어려움을 뚫고 누가 선행을 하든 그 옆에 딱 붙여 놓을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마 바로 옆에 붙어주는 전개. 이 전개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55.5라면 충분히 한번 뒤로 돌려놓고 뭐 빼자 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버디를 딱 기본 방어, 본전 방어만 해놓고 충분히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는 있겠다 라고 봅니다. 뭐 크게 배당이 나오면 월드엔젤 캣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요.
천하지유, 트리플 드림 요런 마필들 안쪽에 있는 1, 2번 내측 최적 전개 가능한 마필들에게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장 내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재밌는 결과를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경주 6라운드 5경주 6경주 5라운드 6라운드는 현장 추천도 한번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재밌는 흐름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주예요. 7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레이스맨 이 15개 그래프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56.5를 달아도 레이스맨은 부동의 축 인정 8인정입니다. 자, 남은 한 자리도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좀 유력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패스합니다. 7라운드는 패스. 8라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8라운드 5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그 능력과 사이즈도 그야말로 비슷비슷합니다. 2, 3, 4, 11 여기서 어느 한두 그냥 쑥 지우는 이런 걸 못하겠습니다. 다 가능권이에요. 그리고 휴장기간 동안 칼 갈고 나오는 마필들 그 마필들과의 어떤 전력격차 기존 마필들과 인기 마필들과의 전력격차를 충분하게 좁혀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도 이번 경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야말로 비슷비슷 이 부족했던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또 메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마리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여기에 유림 스카이까지 여기서 그래프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의외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복병 역할을 할 마필도 푸에르테, 블랙스콜, 소드윙 지금 이 3두는 상당히 재밌는 복병권이거든요. 이 마필들까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축마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플라인드 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피노 파워의 안정적인 전개에 한 표 던집니다. 선두권을 물고 가는 안정적인 선입력 그리고 직선줄에서 강한 근성 최근 연이어서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노 파워가 딱 앞선에 붙여놓고 여기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날은 준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종반 접전을 펼치면서 최적 전개를 끌어낸 가운데 근데 지금 이 전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플라잉드 칸도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면서 그렇게 크게 멀어지지 않는 가운데 레이스를 풀어가는 유형입니다만 일단 피노 파워가 좀 더 앞선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플라잉드 칸보다는 전개수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라잉드 칸은 이 3세마 좀 더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나이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3세마는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면 4세마는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3세 중반의 나이 이게 강점이죠. 하지만 최근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딱 경주력에서는 큰 차이 없고 오히려 전개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톤 포인트는 두 마필보다는 살짝 지명도에서 밀리죠. 이제 막 승급했거든요.
6등급에서 5살의 나이에 6등급을 간신히 벗어난 마필입니다. 뭔가 그림은 좋지 않은데 휴장 기간 동안 칼은 제대로 갈았습니다. 3번 4번보다 더. 여기에 또 김혜선, 승부사 김혜선 안장이면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유림스카이도 준비 잘했고 굿데디 초반 선두권 장악이 이 마필로서는 최대의 관건이죠. 안쪽에서 근데 선행을 방해할 만한 마필이 뭐 9번 유림스카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방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유림스카이를 제외하고 나면 블랙스콜도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 아니고 피노파워 역시 앞선 공략을 합니다만 선행을 나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여건을 따져보니까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데디가 선행 가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박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에서 전개를 딱 그려봤더니 피노파워가 너무 유리하고 굿데디도 선행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플라잉 득칸을 밑으로 살짝 좀 끌어내리고 공략이 가능하겠더라 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복병은 9번, 7번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4번과 11번을 중심으로 8라운드를 풀어갑니다. 두 마필 가운데 현장에서 축 세우고 압축해 내리겠습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4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금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은 놔두고 이 천하건강 그리고 하늘으뜸 이 두 마필의 준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마필 다 좀 비슷한 시기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4월달 경주 뛰고 별 질병 없이 공백을 가졌고요. 외부 휴양을 나갔습니다. 하늘으뜸은 4월 20일 뛰고 나서 거세를 했어요. 바로 다음날 4월 21일 거세하고 외부 휴양 나갔습니다. 거세하고 외부 휴양 나가서 충분히 복귀를 마필의 전력을 다듬고 컨디션을 다듬고 이제 복귀를 했죠. 그리고 복귀하고 한 달 이상 훈련을 했어요. 수영훈련 동반해서 주로훈련과 수영훈련을 동반하면서 한 달 이상 아주 장시간 동안 칼 갈았습니다. 하늘으뜸. 그리고 현재 발놀림, 상태, 탄력 모든 면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올라와 있어요. 5번 천하건강은 뭐 한 달 이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한 달 가까이 이 마필도 복귀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역시 수영훈련과 주로훈련을 병행하면서 복귀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태 짱짱하고 탄력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에게 초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두 마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9라운드 승부처 5번과 8번이 복병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입니다. 11대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슈퍼드문이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요. 벌교 마술사가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승급전을 맞이하는 슈퍼드문이나 또 현등급 적응력을 기른
벌교 마술사 모두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하고 있고 작전구사 능력이 좋은 요 두 마필, 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인데 놓고 때릴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승부마, 휴장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하고 칼 갈고 나오는 이 승부마를 놓고 10라운드는 내용 좋은 A급 관리마입니다. 내용 좋은 마필을 중심으로 10라운드를 강하게 한번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자, 연타석 승부예요. 9경주, 10경주, 11경주까지 여기서 중반부에, 중후반부에 완전히 상황을 좀 제대로 좀 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상황을 낼 필요가 있다. 자, 이 총마 선정이 일단 관건이에요. 퀸 오브 드래곤, 그대만의 블루 두 마필이 다 셉니다. 1400에서는 두 마필 다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대만의 블루 일단은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이 기세를 좀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타임은 좀 거품이 있어요. 6월 29일 6월 중순부터 지금 주로가 급 가벼워졌습니다. 부산 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6월 하반기 7월 초순까지 이 기록 자체는 그전 5월 말이나 6월 초 요때 기록과 비교해서 큰 폭의 타임당 한 2개 이상 당겨지는 그런 기록이 많아요. 이 기록 비교 자체가 레이스를 분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 능력이 확 뛴 게 아니라 주로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대만의 블루가 1300을 1분 18초라는 이 호기록에 주파했던 것도 어떤 주로의 그러한 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타임을 2개를 합쳐도 1분 20초대예요. 이 기록 자체도 상당히 좋거든요. 힘이 차면서 뚜렷하게 그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주로 가벼운 걸 감안하더라도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힘이 찼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퀸 오브 드래곤도 입상은 실패했습니다만 타임 자체는 상당히 좋죠. 주로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타임은 아주 좋은데 퀸 오브 드래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좋습니다만 결정력에 항상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마필이 연속 입상 행진을 할 때도 준우승이 많았습니다. 13전을 뛰면서 1승과 준우승이 6차례나 있어요. 기복 없는 경주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결정력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고, 최근에도 순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강마들 틈바구니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입상권에 근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슬아슬하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만의 블루를 중심으로 퀸 오브 드래곤은 기본 막권 정도만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6번을 중심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5번 퀸 오브 드래곤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승부마 준비되어 있고요.
11라운드 그대만의 블루, 그대만의 블루를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병권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복병마, 기대치 높은 복병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프라임 시크릿이 이제 가장 그래프가 좋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인정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 유력한 게 사실입니다. 자, 복변 가능한 복변권 마필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번 경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국대스타, 무등산 3번과 5번 두 마필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승식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국대스타 그리고 무등산입니다. 자, 13경주입니다. 3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이 드림데이, 마이 드림데이. 직전 경주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장간배를 움켜쥐었던 3세 강마입니다. 마이 드림데이. 58의 부담 중량, 그날 같이 경주를 치렀던 오아시스 레드가 53이에요. 이날은 같이 57 달고 뛰었거든요. 근데 마이 드림데이는 1kg가 올라갔고 오아시스 레드는 4kg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주와 비교해서 5kg의 격차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 오아시스 레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여건이죠. 오아시스 레드. 또 경주거리가 18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오아시스 레드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 여건입니다. 굳이 뭐 이번 경주 58을 달고 나오는 마이 드림데이를 뭐 이런 그래프를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2번이나 4번 쪽에 포인트를 두는 그러한 전개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배당이 나와준다면 블랙펠컨, 은성영웅 1번과 7번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7번 복병으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라스트 14경주입니다. 2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라스트 화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선두르기 좋은 본다이아, 백두의 꿈, 이 두 마필이 이제 2등급 1200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다이아는 승급전, 백두의 꿈은 56.5 과중한 중량, 각각 두 마필 다 약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뭐 2팔로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노리고 들어가는 관리마, 이 관리마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화끈하게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이 복병과 2팔이 다 부러지고 다른 마필이 엮인다면 이건 뭐 화끈한 환수 노려볼 만한 흐름이거든요. 라스트 14경주 2팔로 14일이 끝날 레이스는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관리마를 중심으로 금요 마지막 경주 좋은 환수, 좋은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금요 14개 경주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휴장을 거쳤기 때문에 경주별로 변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변수 뭐 쭉 한번 훑어보셨다시피 몇몇 경주를 제외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요경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스가 좀 혼탁하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는 좋아라 합니다. 이런 경주를 풀어가고 적중시켰을 때 환수가 제대로 나와주거든요. 먹을 게 제대로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